자, 이제 4차 시 과제에 대한 풀이를 할 건데요. 3차 시에 비해 조금 문제가 한 문제 많아졌는데, 체감은 조금 더 많아졌을 거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천천히 풀어보면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조금 문제가 깨졌는데, 그래도 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일단은 풀어보면 27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했었어요. 물론 이때 a는 양수였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보면은 27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고 하면은 일단 27에 3분의 2제곱 분의 1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수로 확장할 때 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떠올려서 그대로 바꿔주면은 세제곱근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먼저 바꿀게요. 그리고 전체 제곱 분의 1로 바뀔 거고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세제곱근 3의 6제곱분의 1. 여기서 뭐 바로 해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간다면은 3의 3분의 6제곱분의 1로 바꿀 수 있을 거고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서 답이 9분의 1로 떨어지네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어요. 16의 0.25제곱이니까 16의 4분의 1제곱이고 그러면은 4제곱근 2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2의 4분의 4제곱이 될 거고요. 2의 1제곱이니까 2가 돼서 답이 나오겠네요. 2번 문제 봅시다.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하고 처음에 나왔던 문제는 3의 세제곱 나누기 81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3의 세제곱 나누기 81은 9의 제곱이고 3의 4제곱이니까 3의 4제곱의 전체 2분의 1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이 식은 3의 세제곱 나누기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2분의 4제곱이 될 거고요. 3의 세제곱 나누기 3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 3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식을 봤더니 a는 루트 2고 b는 세제곱근 3일 때 ab의 6제곱 많이 깨졌네요. ab의 6제곱을 구하려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쨌든 a랑 b는 둘 다 양수이니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양수가 아니어도 상관없네요. 0이 아니니 어차피 지금 지수가 6이니까 자연수죠? 0만 아니면 돼요. 0이 아니니 그대로 우리가 알던 지수법칙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은 a는 루트 2였고요. 루트 2의 6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의 6제곱이니까 결국 2의 2분의 1제곱 전체의 6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전체의 6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계산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는 지수법칙에 의해서겠죠. 그러고 이제는 단순 구구단이 되었습니다. 72가 나오네요. 3번 A도 양수, B도 양수래요. 식을 간단히 하시오. 결국 같은 말로 지수법칙을 사용해라 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전에 배웠던 것까지 조금은 떠올려야 했는데 쉽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 또 뒤에는 a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2분의 1제곱이 있는데 분명히 보였을 것 같은 느낌은 어떤 거 마이너스 다른 거 곱하기 어떤 거 플러스 다른 거는
기존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떠올려 보면 어떤 거의 제곱 마이너스 다른 거의 제곱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 일명 합차 공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죠. 뭐 교과서에 따라서 조금은 달랐겠지만 어떤 교과서는 곱셈 공식 3번, 어떤 교과서는 곱셈 공식 2번에 넣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곱셈 공식을 떠올려서 첫 번째 있는 곱셈부터 먼저 해결을 해봤더니 주어졌던 식은, 이거는 참고고요. 주어졌던 식은 a 2분의 1제곱 전체의 제곱 빼기 b 2분의 1제곱 전체의 제곱에다가 뒤에 남은 a 플러스 b가 붙어서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차 공식 사용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식이 간단히 마무리됩니다. 4번 x제곱은 2, y제곱은 5, z제곱은 7을 만족하는 세 양수 xyz에 대해 라고 했으니 일단은 여기서 바로 x는 루트 2, y는 5제곱근 루트 5, z는 7제곱근 루트 7이라고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고 왜 안 줄어들까요? 됐어. 이렇게 바로 구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데 하고 밑에를 봤더니 xyz의 n제곱이라고 하네요. 이걸 구하래요. 이게 뭐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어떤 n?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어요. 근데 왜 양수 xyz라고 조건을 줬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 얘를 그대로 곱셈 공식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곱셈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 n이라는 게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유리수인지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 n은 세 자리 자연수라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xyz에 있는 지수가 이미 유리수예요. 결국 우리는 a의 n제곱의 m제곱인데 여기서 n, m 둘 다 정수 혹은 자연수가 아니라 이미 n 자체가 유리수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ab의 n제곱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a의 n제곱, b의 n제곱 곱셈으로 이루어지는 건 이 경우는 자연수 정수여서 0만 아니면 되는데 일단 이 얘기까지 하면은 조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일단 간략하게 말할게요. x제곱이 2가 되는 x는 당연히 양수 음수 하나씩 있겠죠. 근데 y제곱이 5가 y 5제곱이 5가 되는 y는 양수 하나랑 복소수 4개가 들어갑니다. 실수가 아닌 복소수 4개가 들어갑니다. z의 7제곱이 7이 되는 z의 값은요. 사실 위에 쓴 실수, 이 실수 하나랑 실수가 아닌 복소수 6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세 양수라고 해준 것만으로도 이미 0이 아닌 실수 조건까지 만족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담이 길었는데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풀려고 하는 게 뭔데 하고 봤더니 xyz의 n제곱 어쨌든 지수법칙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z의 n제곱으로 지수법칙을 풀어놓고 봤어요. 그랬더니 x는 2의 2분의 1제곱이래요. 그래서 2의 2분의 1제곱 전체의 n제곱 그리고 y는 5의 5분의 1제곱의 전체 n제곱 z는 7의 7분의 1제곱의 전체의 n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a의 n제곱 전체의 m제곱 여기서 n 자체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을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로 쭉 풀어보면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2분의 n제곱, 5의 5분의 n제곱, 7의 7분의 n제곱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이 xyz 전체의 n제곱, 지금 풀어쓴 얘가 자연수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예를 들어 뭐 n이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xyz의 세제곱은 결국 2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5의 5분의 3제곱 곱하기 7의 7분의 3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무리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리수가 되는 경우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보통 세제곱근으로 생각했을 때는 같은 세제곱근이 3번 곱해질 때 혹은 제곱 그냥 우리가 편하게 계산하는 루트로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루트 5라는 무리수랑 어떤 수를 곱했더니 무리수가 안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 뒤에는 뭔진 몰라도 a 루트 5 이런 식으로 곱해져서 5a가 나오는 물론 a도 유리수의 형태여야겠죠. 유리수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걸 보면은 2, 5, 7 다 다른데 심지어 각각의 지수조차 전부 유리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연수로 떨어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토대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저런 xyz 전체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은 결국 2와 5와 7의 공배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세 자리 자연수라는 말을 못 읽었다면 바로 곧장 최소 공배수라고 말을 하겠지만 일단 n이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 공배수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 보려고요. 왜냐?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요. 그래서 257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 했는데 257은 쌍마다 서로소라고 합니다. 즉 2와 5도 서로소고 5와 7도 서로소고 2와 7도 모두 서로소인 관계를 우리는 쌍마다 서로소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잊어버려도 돼요. 일단 2, 5, 7 다 서로소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의 최소 공배수는 70이라고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n은 세 자리 자연수라 했으니 그리고 최소값이라 했으니 70의 배수 중에 최소가 되는 세 자리 자연수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n이 140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조금 많아서 풀이 시간이 좀 긴데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서 들을 거라 믿고 5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저러한 방식으로 줬어요. fn이 조금 깨져서 다시 써보면은 fn은 n 플러스 2 제곱근 그리고 n 플러스 1 제곱근 3 이렇게 줬네요. 마찬가지로 아까 떠올렸던 이 지난 시간에 했던 정의를 기억해서 다시 바꿔주면은 n 플러스 2 제곱근의 3의 n 플러스 1분의 1 제곱일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3의 n 플러스 1분의 1 제곱의 전체 n 플러스 2분의 1 제곱이 될 거고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곱한 거 분의 1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요. 보통 이러한 형태가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어떠한 방법은 한 80% 이상 저런 형태가 나오면은 보통 사용하게 될 겁니다. 팁, 그리고 달달한 팁입니다. 보통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 우리는 부분 분수를 생각해야 될 거고요.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규칙성을 찾는 풀이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기억합시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먼저 fn은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읽어봤더니 f1부터 fn-1까지 곱한 게 이러한 식이 되는 자연수 m의 값을 찾으래요. 일단 그러면 앞에 있는 f1부터 fn-1까지가 어떤 곱인지, 어떤 형태인지 먼저 알아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f1을 넣어봤더니, n의 1을 넣어봤더니 3의 2 곱하기 3분의 1 형태가 나오네요. 물론 3의 6분의 1로 바로 계산해줘도 좋지만 아까 팁에서 우리는 뭘 찾는다고요? 규칙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연산하는 과정 자체를 이대로 2 곱하기 3 형태로 드러내주는 게 훨씬 규칙성을 찾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F2를 찾아보면은 F2는 계산해봤더니 3의 3 곱하기 4분의 1 형태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F3, 4 똑같을 거고 Fn-1까지 갔을 때는 3의 n 플러스 1 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F1부터 쭉 곱해서 Fn-1까지 곱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3의 2 곱하기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 곱하기 4분의 1제곱 곱하기 쭉 해서 3의 m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제곱까지 쓸 수 있는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다시 계산하면은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쭉 더해서 n 플러스 1분의 1까지 갈 겁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위에다 쓸게요. a, b 분의 1은 우리가 부분분수로 가를 때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도 알 수 있고요.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알아두면 훨씬 좋겠죠? 그렇게 해서 바꿔본다면 지금 이 식은 결국 뭐랑 같아지냐? 3의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쭉 나아가서 n분의 1 이 전 단계부터 쓸게요. n-1분의 1 빼기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3분의 1 지워지고 4분의 1 지워질 거고 쭉 지워져서 마이너스 n분의 1, n분의 1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건 3의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제곱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 뭘 원한대요? 우리가 어떤 걸 찾고 싶냐? 얘가 n 플러스 1제곱근 3의 88제곱이 되는 걸 찾고 싶대요. 그렇다는 건 좌변을 먼저 정리하면은 3의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돼서 3의 2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얘가 3의 우변을 정리하면은 n 플러스 1분의 88 이렇게 이 식을 만족하는 m의 값이 뭔지를 찾고 싶다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밑이 3으로 갔기 때문에 지수만 비교해주면 될 건데요. 지수를 비교했더니 n-1은 n 플러스 1분의 88이래요. 근데 여기서 항상 m이 n 플러스 1이 양수기 때문에 양변에 n 플러스 1을 곱해줘도 좋아요. 왜냐면
m은 3 이상이기 때문에 m 플러스 1은 양수가 될 거고요. 저 점 3개는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는 건 양변에 m 플러스 1을 곱해 주어서 2분의 m-1은 8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 m은 2 곱하기 88 플러스 1이 되어서 176 플러스 1이니까 177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좀 길어요. 긴데 이 설명은 밑에 그래프로 그려놨어요. 물론 그래프가 완벽하게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습니다.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하고 싶어서 그래프를 조금 압축시키려다 보니 문제에서 원한 좌표랑은 정확히 맞게 찍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anyway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위에 있는 조건들을 갖고 밑에다 좀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한 점 P1은 좌표가 A, FA래요. 그리고 P1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Q1을 찍고 그럼 Q1의 좌표는 A, 0이겠죠. 즉 Q1은 X축에서 A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OQ1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처럼 안 보이지만 정사각형처럼 생각하세요. 정사각형을 그려서 그러면 결국 B라는 점은 A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정사각형의 AB 선분과 만나는 얘는 지금 y는 x세제곱의 그래프죠. 파란색이 x세제곱의 그래프의 교점을 P2라고 하고 이 P2에서 수선의 발을 x축으로 내렸을 때 Q2 마찬가지로 그 다음은 OQ2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상태로 또 이번엔 x제곱과의 교점을 P3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걸 Q3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두 점의 좌표를 각각 BC라고 할 때 어떤 좌표? 이 점의 X좌표는 B, 이 점의 X좌표는 C라고 하겠대요. 그럴 때 BC가 2가 되도록 하는 이럴 때 BC가 2가 되게 하는 점 P1의 Y좌표의 값, 즉 FA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Y값으로 A를 갖는 이 P2라는 점, X값은 뭔지 몰라도 사실 B죠. B, A가 P2의 점이 될 겁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결국 B라는 값을 태워서 B의 세제곱이 되었을 때 위에다 쓸게요. 풀이는 B의 세제곱이 되었을 때 비로소 A라는 값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정보로는 그러면 여기가 B였단 말이에요. D라는 점의 Y좌표 값은 B인데 그러면은 지금 C라는 점에서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만났을 때 B 값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말은 P3 점의 좌표는 분명히 C, B인데 C의 제곱이 되었을 때 비로소 B라는 함수값을 갖는다. 그래서 C의 제곱은 B이다. 즉 C의 6제곱은 A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B는 세제곱근 A일 거고 C는 6제곱근 A일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물론 만약에 AC가 1사분면에 있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모르겠죠. 근데 1사분면에 있다는 조건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을 토대로 파악한 결과예요. 안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었겠죠. 펜이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었을 거고 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겠었지만 1사분면이란 조건이 있으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BC가 2라고 했으니 우리는 BC는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1제곱인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6분의 2 플러스 6분의 1이니까 A의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A의 2분의 1제곱이 2가 되었으니 결국 A는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의 값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FA였죠? FA는 A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래서 16이 됩니다. 이게 F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결국 P1의 Y좌표를 구하라 했으니 16이 되겠네요. 사실 6번 문제는 17년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학평 문제입니다. 근데 17년도에 나왔던 학평 문제고요. 기출 문제예요. 그리고 3월 문제고 심지어 나영의 15번 문제였습니다. 4점짜리고요. 근데 계산할 때 쓰인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이번에 배운 지수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법칙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6번 문제처럼 그래프랑 연관지어서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프랑 연관지어서 어떠한 해석을 했을 때 그 끝에 계산하는 결과에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4번이나 5번처럼 결국 지수법칙을 실컷 사용해 놓고 끝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지수법칙을 시험 문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 그러니까 학력평가에서 낸다고 해도 지수법칙 하나만 딸랑 낸다기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게 될 문제들은 지수법칙은 문제를 해결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계산을 끝내는 스킬 정도로 많이 쓸 거고요. 간혹 지수법칙 자체로만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그거는 1번, 2번, 3번, 1번, 2번 같이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정도로 2점짜리로 나올 겁니다. 2점 배점을 가지고 학력평가,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내신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내줬던 과제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과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서 채택하는 교재가 될 수도 있고 1학년 때처럼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는 하겠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 과제 문제도 지금 풀이를 천천히 듣고 열심히 복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과제 풀이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조금 길어졌네요. 미안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